자, 주석이에요. 주석. 자, 주석은 프로그램 문법에 맞지 않은 거를 기술하면 에러가 나요. 이상한 건 입력하면 빨간 줄 뜨죠. 에러가 나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 설명 같은 거 코드 안에 넣어 놓으려면 프로그램 문법에 맞지 않으니까 에러가 날 거예요. 근데 기술을 하고 싶으면 주석을 사용해서, 얘는 프로그램이랑 관련 없이 내용을 기술하려고 쓴 거예요. 내용. 자, 프로그램이랑 관련 없는데 그냥 기술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을 이용해서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주석.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 줄 주석, 이렇게 사선, 이 줄을 주석하는 거예요. 한 줄 주석. 이 코드랑 관련 없는 코드가 있죠. 요 줄이 주석인 거예요. 결, 여러 줄 주석.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주석이에요. 여기 다 주석이에요. 프로그램하고 관련 없는데 기록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하면 프로그램에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데 어떤 기록을 하기 위해서 주석을 사용해요. 자, 주석 잘 써야 돼요. 위는 잘못된 주석이에요. 왜 잘못됐냐면, 이 열었으면 닫은 다음에, 이게 열어줄 주석이죠? 다시 열어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은, 줄근 부분이 주석이 되겠죠. 근데 얘 왜 잘못됐냐? 응? 열고 닫고 닫았죠. 열렸죠? 이렇게 닫았죠? 열고 닫았죠? 근데 얘는 열고 닫았죠? 열고 닫고 닫고. 얘 짝이 누가 되냐면, 얘 짝이 1번의 짝이 요 3번이 되겠죠. 그럼 이게 주석이 돼 버려요. 그럼 얘는 알 수 없는 코드가 되겠죠.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나요. 그래서 주석을, 여러 줄 주석을 할 때는 열었으면 반드시 닫은 다음에 새로 열어야 돼요. 이렇게 안 닫고 또 열면, 닫힐 때 얘가 주석 처리돼서 에러가 나요. 조심하세요. 자, 여기 보면 다음에 보면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클래스를 뭐라 그랬냐면, 관련 있는 프로그램을 묶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헬로 클래스가 있죠. 요만큼 중괄호로 묶고 있죠. 헬로 월드라는 클래스랑 관련 있는 코드를 기술한 거예요. 클래스 관련 있는 코드를 묶은 거고요. 이 코드의 파일 이름은 뭐가 돼요? 헬로 월드 점 자바죠. 조심하셔야 돼요. 종종 가보면 여기 에러 나면 파일 이름과 다르게 만들어 놓을 경우가 많아요. 자, 봅시다.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고요. 얘는 메소드라는 애예요. 메인 메소드인데, 얘도 클래스, 아까 뭐 하는 애라 그랬죠? 관련 있는 코드를 모아놓는다 그랬죠?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있는 메소드를,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 놓은 거예요. 클래스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 놓은 거, 메소드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 놓은 거. 이 중괄호는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 놓은 거예요. 클래스하고 메소드하고 차이는 나중에 또 확인하면 알 것 같아요. 클래스는 아까 나중에 설명할게요. 계속 여러 가지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어차피 관련 있는 중괄호 블록은 관련 있는 코드를 묶은 거고요. 요 헬로 월드 클래스와 관련된 코드를 중괄호로 묶은 거고요. 얘는 요 메소드는 마찬가지예요. 관련 있는 코드를 이렇게 중괄호로 묶은 거예요. 이 부분은 메인 메소드와 관련 있는 코드. 전체적으로는 헬로 월드라 관련 있는 코드. 그렇게 돼요.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 놓은 거예요. 됐죠? 자, 기초 문법 하기 전에 이거 좀 정리하고 갑시다. 또 어떤 거 했나?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을 얘로 나타낸다 그랬고요. 위에 보면 키워드 예약어 식별자 이런 애들이 나와요. 키워드는 뭐냐면은 자바 문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바뀐 애들 있죠? 보라색으로 바뀌는 애들. 얘는 자바 문법이에요. 문법에서 사용하는 기호예요. 이런 애들을 키워드고요. 얘하고는 키워드랑 같은 애요. 앞으로 키워드로 쓰일 애들. 지금은 키워드로 안 쓰고 있는데 나중에 자바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언젠간 키워드로 쓸 애예요. 얘하고는 사용하시면 얘하고 이게 X가 아니지. 얘하고는 그런 의미예요. 키워드 자바 문법으로 쓰이는 애들을 키워드라 그러고요.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죠. 키워드예요. 얘하고는 나중에 키워드로 쓰일 애들이에요. 뭐 두 개 같다고 봐도 돼요. 키워드랑 얘하거나 자바 문법으로 쓰이는 애들이고요. 얘는 현재 쓰이고 있는 애, 얘는 앞으로 쓸 애. 그렇게 돼요. 근데 뭐 보통 책에서 같은 걸로 봐요. 명확하게 식별해서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식별자는 키워드하고 예약어가 아닌데 식별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식별자들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거 이런 애들. 얘 뭐냐면은 클래스가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여러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려면 클래스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말고 다른 클래스도 만들 수 있어요. 퍼블릭 클래스, 마이 클래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마이 클래스. 근데 같은 이름으로 또 만들면 두 개가 식별이 안 되잖아요. 에러가 나요. 예약어, 식별자, 구분할 때 쓰는 게 식별자예요. 클래스가 여러 개면 여러 개의 클래스를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구분이 돼야죠. 이렇게 구분할 때 쓰는 애가 식별자예요. 식별자. 구분할 때 쓰는 애. 다 A로 쓰면 세 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A 클래스 하면 얘인지 모르잖아요. 이름을 다 다르게 해야죠. 식별자는 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안 돼요. 식별해야 되니까. 얘도 식별자예요. 얘도 식별자고. 나중에 설명해 봅시다. 그래서 식별자는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게 식별자고요. 여러 개 클래스 중에 하나의 클래스를 구분할 때 쓰는 게 식별자. 여러 개 메소드 중에 이거 아니다. 하나의 메소드를 식별하는 메소드 이름이고 클래스 이름이고 식별자. 여러 개의 메소드 중에 하나의 메소드를 찾는 메인 메소드를 찾는 식별자예요. 이런 애들 자바 문법으로 쓰이는 애들 뭐라 그랬죠? 키워드. 그 다음에 그리고 앞으로 쓰일 애들 그래요. 예약어. 그리고 식별이 용도로 쓰이는 게 식별자. 클래스 여러 개 만들 거예요. 나중에. 그럼 여러 개의 클래스를 식별해야죠. 클래스 이름. 메소드도 지금은 하나만 있는데 여러 개 만들 거예요. 식별해야죠. 식별자. 그렇게 돼요. 자, 위에 있는 용어를 좀 더 설명해 드렸어요. 키워드랑 얘하고. 식별자는 없나? 자, 이 프로그램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또 새로운 애들이 나오네요.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나중에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할 텐데 현실 세계 데이터를 대표적으로 여기 하나 더 있죠. 아까 배운 자료형이 뭐 있다 그랬어요. true, false 값을 가지는 불리언. 더 많은데 자바에서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나중에 배우는데 거기서 요 5가지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언어들은 아예 구분을 안 해요. 자, 하여간 이런 현실 세계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서 가공한다 그랬죠. 근데 현실 세계 데이터 생각해 보니까 요 내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면 충분하대요. 그래서 얘를 프로그램 짜보면 5가지면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 다 넣을 수 있어요. 요 5가지를 찍어 본 거예요. true, false는 불리언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요게 정수라는 거예요.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정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실수. 문자 한 개, 문자열에서 문자열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H, E, L, L 이런 거를 문자라 그래요. 문자. 하나의 문자가 모여서 문자열이 돼요. 이게 문자열이에요. 글씨죠? 하나의 문장, 문자열. 문자열 중에 하나의 데이터 요거 L, D 요거 한 개가 문자라 그래요. 프로그램에서는 정수는 요렇게, 실수는 요렇게, 문자는 요렇게, 문자열은 요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헬로월드 화면에 출력해 봤죠. 문자열로 출력했고요. 지금 다른 데이터 이용해서 찍은 거예요. 정수, 실수, 문자열. 예전에 문자열만 찍어봤고요. 시스템.out.println은 뒤에 오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요. 기술에서 출력해 보시면 요 데이터가 화면에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요 내용이 이거 실행해 가지고 나중에 시간 드릴 때 쳐서 만들어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중요한 거 뽑아보면 뭐가 있었죠? 예약어,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식별자 여기 있었고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컴퓨터 옮길 때 사용한 자료형이 뭐 있다 그랬죠? 불리언, 그 다음에 정수, 실수, 문자열 있다 그랬어요. 불리언은 뭐예요? true, false 값 갖는다 그랬죠? 참이냐 거짓이냐.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 1, 2, 3, 4 정수예요. 실수는 그래요. 소수점이 있는. 문자는 하나의 문자열에서 하나의 데이터 뭐 말하기 어렵죠. 문자 표시하기 어렵죠. 아는데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게 되게 많죠. 문자열은 그래요. 하나의 문자열을 기술한 거죠. 문자열도 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 이런 것들 문자열이에요. 우리 현실 세계에 사용하는 긴 글들을 컴퓨터로 옮길 때 문자열, 그리고 문자열 중에 하나의 글을 문자, 하나의 캐릭터가 하여간 설명하기 어렵네. 그 다음에 실수, 소수점이 있는, 소수점이 없는, true, false 값을 갖는 불리언. 자, 그 다음에 이 기초 문법 요 6가지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가서 버그가 났다고 가보면은 초임들은 항상 이걸 안 지켜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거 안 지켜요. 반드시 급하더라도 하나의 글이에요. 아까 어떤 분 설명하라 그러니까 단어만 막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서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꼬맹이들 와가지고 말하라 그러면은 막 자기 아는 단어만 막 뱉죠. 그러면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마찬가지 같은 사람끼리 아는데
무턱대고 다른 자기가 짠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이거 안 지키고 문법을 안 지키고 주면은 읽기 되게 어려워요. 욕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애들이니까 꼭 지켜서 짜세요. 여기서 버그가 문법적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애들도 있는데 관용적으로 지켜야 할 애들도 있는데 되도록 지켜서 짜세요. 자, 기초문법 6개 확인해 드릴게요. 프로그램은 메인 메소드에서 시작해서 메인 메소드에서 끝난다. 이거 나중에 가면 막 아니 어디서 시작하는지 막 자기도 알면서 당황스러운지 못 찾아요. 코드가 복잡해지면 실행 순서를 막 바꿔서 해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닐 것 같죠. 본인은 아닐 것 같은데 나중에 시켜보면은 자기가 그거 하고 있어요. 왜 밑에 있고 위에 있는데 왜 이게 먼저 실행이 되고 막 꼬여요.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은 반드시 메인 메소드에서 시작해서 끝나요. 그럼 여기 오면 여기부터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 문법이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줄 한 줄 실행이 된다. 기초 문법이야. 절대 안 바뀌어요. 나중에 좀 복잡해지면은 순서가 막 오락가락해요, 본인들.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모르는 코드도 그릴 듯이 한 줄 한 줄 위에서부터 읽으면 해석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메인 가셔서 한 줄 한 줄 읽으시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돼요. 메인 메소드에서 시작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명령문의 끝은 세미콜론을 붙여야 한다. 여기 다 세미콜론 붙어 있죠?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미콜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관련 있는 코드는 중괄호로 묶어야 되고요. 메인 메소드 관련된 건 메인 메소드로 다 묶어야 되고요. 클래스 관련된 건 클래스로 다 묶어야 되고요. 나중에 if은 아까 두 파일은 그런 애들도 관련 있는 코드는 다 중괄호로 묶어요. 자, 그 다음에 얘 안 지키시는 분 되게 많아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들은 탭으로 들여쓰기 한다. 보세요. 여기 중괄호 있고 여기 중괄호, 얘 짝 잘 보세요. 열고 얘 짝이 얘죠. 2번의 짝이 여기 2번이에요. 이상한 데 가서 짝 찾는 분 되게 많아요. 얘 짝은 이렇게 와 보세요. 여기 시작점 중괄호가 짝이에요.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자동 정렬되긴 하는데 본인들이 이상하게 쓰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열었으면 이 중괄호 닫는 위치는 요 클래스의 요 위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렇게 중괄호 블록 안에 있는 애는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 코드가 없잖아요. 탭으로 다 들였어요. 자, 보세요. 이 라인 얘가 요만큼이죠. 여기 붙여서 이 안에서 쓴 애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중괄호 봅시다. 이 중괄호 얘 짝은 보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얘잖아요. 근데 요 안에 코드를 봐요. 여기 붙여 쓴 애가 아무도 없잖아요. 요게 이 얘기예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들은 탭으로 들여쓰기 한다.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애들 탭으로 이만큼씩 들여쓰기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지키세요. 이거 초임들 엄청 안 지켜요. 실무 가면 욕 먹어요. 얘도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반드시 탭으로 들여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는 시작 위치와 같은 위치에 닿는다. 여기 시작 위치 요 빨간 줄 있죠? 여기에 닿았죠? 얘 중괄호 닫히면 얘예요. 클래스에 관련된 코드는 요만큼, 메소드에 관련된 코드는 요만큼 중괄호로 묶었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애는 탭으로 띄웠죠. 왜 보세요? 이거 완전 기초인데 솔직히 몇 번 짜다 보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맞춰서 짜요. 근데 안 지키시는 분들은 인지하면서 꼭 외워가지고 읽어보시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프로그램은 메인 메소드에서 시작해가지고 위에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고요. 관련 있는 코드는
중괄호로 묶어야 되는데 중괄호의 시작점은 얘가 시작한 글 같은 위치에서 닫혀야 돼요. 여기 시작한 거 같은 위치에서 닫히죠. 이렇게 닫아야 돼요. 그리고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라인 안에 있는 애는 전부 얘를 기준으로 탭으로 띄워야 되고요. 요 중괄호는 요 중괄호 안쪽으로 탭으로 띄워야 되고요. 됐죠? 얘를 기준으로 탭으로 띄워야 되고 얘를 기준으로 탭으로 띄워야 되고 프로그램 끝에는 세미콜론을 기술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프로그램의 끝은 세미콜론을 붙이라 그랬는데 아무데서나 줄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한 프로그램 명령어 끝에 세미콜론 바꾸는데 혹시 코드가 길어져서 여러 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줄을 바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한 줄에 쓸 거를 두 줄로 쓴 거예요. 이거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애매한 데에서 바꾸면 안 돌아가요. 여기서 바꾸면 아래 거 볼까요? 위에 거는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실행해 보면 돌아가요. 얘는 안 돌아가요. 에러가 나요. 이런 데서 아무 데서나 줄 바꾸면 안 돌아가요. 그럼 어디서 줄을 바꿔야 되느냐? 이거요. 콤마, 는, 이거 쉼표, 혹은 괄호 다음에 줄을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점 다음에 줄을 바꿨죠. 얘도 점 다음에 줄을 바꿨고 프린트LN 소괄호죠. 소괄호 다음에 줄을 바꿨어요. true 하고 닫았어요. true 소괄호에 줄 바꿨고 소괄호에 줄 바꿨고 소괄호 있으니까 줄 바꿨죠. 세미콜론 소괄호 있으니까 줄 바꿨죠. 그래서 요 법칙이에요. 콤마나 나중에 는 있어요. 는이나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 있어요. 쉼표 는 하나짜리도 끼고 두 개짜리도 끼고 하여간 요런 애들 다음에 올 때는 줄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두 개짜리 줄 바꿔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개 올 때는 줄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 줄을 바꾸면 에러 나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코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명령어는 한 줄에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코드가 너무 길면 줄을 바꿔 써야 되잖아요. 기준이에요. 바꿨을 때 아무 데서나 바꿨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요. 시스템인데 이거 시스에서 줄을 바꿨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콤마나 는 혹은 쉼표 혹은 괄호에서만 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만큼은 정상적인 코드고요. 왜냐면 지금 설명한 데서만 줄을 바꿨어요. 요건 정상적인 코드고요. 얘는 비정상적인 코드예요. 됐죠? 비정상. 이해됐어요? 이 왜 비정상이라고요? 여기서만 바꿀 수 있다고요. 점, 중괄호, 괄호, 쉼표는 없네. 쉼표 나중에 보면 있어요. 쉼표. 매개 변수 여러 개 있을 때 여기 쉼표 넣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 는 나중에 는 연산자 a에 10을 넣을 때 는 혹은 쉼표 a, b 매개 변수로 a, b 넣을 때 콤마 쓰거든요. 이럴 때는 줄 바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외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줄을 바꿔 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요만큼은 맞는 거고 요만큼은 틀린 거예요. 이거 맞고 줄을 잘못 바꿨을 때 여기 아니잖아요. 됐죠? 하나가 더 남았네. 나머지는 예전에 설명한 것들이니까 본인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스케이프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이스케이프 시퀀스. 얘는 뭐냐면은 특수 문자들을 화면에 출력할 때 써요. 그래서
그래서 줄을 바꾸고 싶을 때 우리 프린트 ln을 써도 줄이 바뀌어지죠. 프린트 ln. 근데 이거 사선 n 해도 줄이 바뀌어져요. 사선 n. 요 사선이 어디 있는 사선이냐면 엔터 위에 있는 애요. 사선. 엔터 위에 있는 사선. 사선 엔터 위에 있는 사선이에요. 자, 이거 탭이에요. 탭이 뭐냐면은 우리 탭 키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왼쪽 맨 왼쪽 캡키 위에 탭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여러 스페이스 여러 개 띄워져요. 눌러 볼까요? 이렇게 탭 하면 이렇게 여러 줄을 띄워지잖아요. 이게 탭이에요. 탭도 못 찾는 분들 많더라고요. 캡 위에 보면 탭이 있어요. 맨 왼쪽 상단에 탭 키 있어요. 걔 누르면 여러 줄 띄워져요. 얘 탭으로 띄운 거예요. 요만큼 탭으로 띄운 거고. 근데 우리가 탭을 출력하고 싶으면은 여기 실제 탭을 넣으면 되긴 해요. 근데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개 넣다 보면. 그럴 때 이렇게 탭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보세요. 강제로 기호를 이용해서 탭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헬로 월드 보세요. 사선 n 있죠. 이거 원래 그대로 출력돼야 되는데 줄이 바뀌었죠. 이거 사선 n 하면 new 라인 새로운 줄로 가라는 소리예요. new 라인. 그래서 줄이 바뀌었죠. 보세요. 그리고 얘는 어때요? 다운표를 출력하려고 사선을 쓴 거예요. 다운표를 출력하려고. 아까 얘는 어때요? 문자열이 요만큼이죠? 요만큼. 근데 만약에 이스케이프 시퀀스 없이 이렇게 썼다고 봐요. 헬로 월드 이렇게 썼다고 봐요. 그러면은 다운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그럼 이 뒤에 코드가 이상한 게 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다운표를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 다운표가 요 시작할 때 쓴 다운표의 하나의 쌍이 아니고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다운표다 그렇게 알려주고 싶을 때 여기에 사선 붙이면은 얘가 이렇게 자기 짝을 찾다가 얘는 출력하는 다운표네 무시하고 가겠죠. 이스케이프 시퀀스.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 문자들 화면에 출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케이프 시퀀스. 잘 보세요. 사선 탭 이렇게 탭 띄울 때 쓰고요. 사선 n 줄 바꿀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사선 다운표 화면에 다운표 출력하고 싶을 때 쓰고요. 얘 없으면 에러 나요. 요만큼이 이게 사선이 없으면 이 문자로 여기 끝나죠. 뒤에 이상한 게 붙어있죠. 에러 나요. 그래서 이스케이프 시퀀스 이용해서 다운표 출력하려고 이렇게 기술을 한 거예요. 됐죠? 자,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한 거 정리해 드릴게요. 아유, 단축했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주석 배웠죠? 주석 뭐 하는 애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두 종류 있다 그랬죠? 여러 줄 주석, 한 줄 주석. 프로그램하고 관련 없는 애를 기술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련 없는 애를 화면에 표시하려고 달아놓는 게 주석이에요. 보통 프로그램 설명할 때 많이 쓰고요. 주석이고요. 그 다음에 주석 사용 방법 얘 조심하라 그랬죠? 열고 닫고 문제 발생. 문제 발생해요. 열었으면 닫고 새로 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얘기했죠? 문법적으로 자바에서 쓰고 있는 애 키워드 앞으로 쓸 예정 예약어 그렇게 돼요. 식별자 얘기했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클래스 여러 개 있을 수 있어가지고 클래스 이름을 다 다르게 단다 그랬죠? 식별자로 쓰여요. 같은 게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자, 현실 세계 데이터. 여기 하나 빠졌네.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대문자로 쓰세요. 문법은 아니에요. 권장인데 소문자로 쓰면 욕먹어요.
클래스는 반드시 대문자로 쓰게 돼 있어요. 나중에 뒤에 또 나올 거야. 자, 그리고 현실 세계 데이터 세 가지 종류를 컴퓨터에서 담을 때 많이 쓴다 그랬죠? 뭐 있어요? true, false 값을 가지는 불리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정수는 뭐예요? 그래요. 소수점 없는 숫자. 소수점 있는 숫자는 뭐예요? 그래, 실수. 그 다음에 하나의 표시하는, 그래요.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 문자 뭐라고 설명해야 돼? 나중에 웹에 좀 검색해 보세요. 문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단이 되면, 그래요. 요거 각각 얘는 true, false가 같고요. 정수 이렇게 쓰고요. 실수 이렇게 쓰고요. 요거 좀 이따 한번 쳐가지고 실행 결과 꼭 확인해 보세요. 문자야. 그리고 기초 문법 메인에서 시작해가지고 위에서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고, 중괄호 연 거 그 위치에서 닫아야 되고,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탭으로 모두 띄워야 되고, 됐죠? 프로그램 끝에 세미콜론 붙여야 되고, 기초 문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여러 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 데서나 줄 바꾸면 안 되고, 점, 는, 중괄호 혹은 콤마에서만, 쉼표에서만 바꿀 수 있어요. 중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괄호. 네 가지 정도에서만. 더 있긴 한데 아니 뭐 다른 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 네 가지에서만 쓰셔야 돼요. 다른 데서 애매하게 줄을 바꾸면 에러 나요. 중요한 건 얘는 맞는 거고요. 금방 설명했듯이 점하고 소괄호에서만 줄을 바꿨어요. 맞는 거고요. 끝에 세미콜론도 붙여줬고요. 맞는 문법이고요. 얘는 정해지지 않은 데서 줄을 바꿨죠. 잘못된 거고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escape 시퀀스 얘기했어요. 특수 문자를 화면에 출력할 때, 프로그램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문자 표시할 때 escape 시퀀스 문자열에 넣어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됐죠? 자, 이거 보세요. 탭으로 띄운 거고, n 줄 바꾼 거고, 됐죠? 다운표 출력할 거. 얘 없으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서 뒤에 이상한 게 와가지고 컴파일 에러 나는데, 이렇게 사선이 있으면은 얘 짝이 얘가 아니고 얘는 그냥 화면에 출력하고 얘는 그냥 화면에 출력하고 맨 끝에 거 요까지 요만큼이 문자열 되고 사선 다운표는 화면에 출력이 되고. 됐죠? 자, 단축키는 오해합시다. 이 코드 기술한 거 이거 화면에 쳐보세요. 여기 있는 코드들 쳐가지고 내가 설명한 거랑 맞나 확인해 보세요. 맨 위에 거 요거 쳐보시면 되겠네요. 쳐봐가지고 출력한 결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그냥 실습 문제도 있네요. 실습 문제도 풀어보세요. 오후에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천천히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랑 실습 문제 풀어보세요. 다 풀었으면 제출하세요.